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공군회관에서 열린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1은 향후 30년간의 미래 공군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무인 비행기와 드론봇, UAM과 전자전 등 공군력에서 가장 중요한 최첨단 기술들을 선보인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쉽게 말하자면 비행기에 탑재하는 현무3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제트 엔진을 탑재하고 비행기같이 길쭉한 접이식 날개를 달아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미사일입니다. 현재 한국 육군과 해군은 현무3와 해성2 등 여러 종류의 국산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나 아직 공군은 슬래미알 및 타우러스 등 수입산 크루즈 미사일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사일을 달고 쏘는 기술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투기에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마하의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기 외부에 달아도 떨어지지 않는지, 발사했을 때 제대로 엔진에 불이 붙는지, 또는 혹시 떨어지다가 비행기에 부딪히지 않는지 등을 검사하기 힘듭니다. 배나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때는 커다란 통제 장비에 발사에 필요한 여러 기능을 넣을 수 있지만 전투기는 매우 작은 임무 컴퓨터에 온갖 통제 기능을 넣은 다음 조종사 한 명이 모든 조작을 해야 하는 어려운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대지 크루즈 미사일의 어려움도 이제는 큰 고비를 넘긴 모양입니다. ADD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국산 항공무장 통합기술이라는 발표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 현황을 공개했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적지 않습니다. ADD는 시제 제작업체인 LIG 넥스원과 함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일명 철룡 미사일에 대한 탐색 개발을 2019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철룡 미사일의 기술 실증 시제품을 제작하고 기술 실증 시제품을 테스트용 F4의 팬텀 항공기에 장착 및 투하 비행 시험을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철룡 미사일의 성능은 현재 공개된 바 없지만 제작사와 연구기관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현재 우리 군이 가진 가장 강력한 공대지 미사일인 KPD-350K2 타우러스보다 탄두가 약간 작지만 동등한 사거리와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500km 이상 떨어진 적 지휘부를 1m 내외의 오차로 명중시킬 수 있고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관통탄두 기능도 갖출 것으로 예측됩니다. 철룡 미사일이 실전 배치된다면 지상에서 쏘는 지대지와 함상에서 쏘는 함대지, 그리고 잠수함에서 쏘는 잠대지 크루즈 미사일들은 주변국에 대한 상당한 전쟁 억지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철룡의 형제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과군은 일명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공대지 미사일에 관한 타당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현재 F4의 팬텀 전투기에 장착한 AGM-14의 파바이 공대지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FA-50 전투기에 장착하는 좀 더 작은 공대지 미사일을 만드는 계획으로 약 250km에서 400km 정도 떨어진 적 지휘소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의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크고 무거운 쌍발 전투기가 필요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훨씬 작고 가벼운 FA-50 전투기에도 같은 성능을 갖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단 철룡 미사일과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전망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아직 정확한 사업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 방식에 대한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경우 터키에서 만든 솜비2 미사일의 기술 도입 생산을 제한 중이고 타우러스 코리아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한 타우러스 K2 미사일을,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는 F-35와 그리펜 전투기에도 탑재하는 JSM 등을 제한 중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 방식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룡 미사일의 향후 계획도 아직 정확히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원래 철룡 미사일은 ADD 주도 개발에서 ADD가 개발의 책임을 지고 체계업체가 생산을 담당하는 방식이었다가 지난해 9월에 체계업체가 주도하는 업체 주도 개발로 개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이 개발 방식을 변경해서 생기는 추가 개발비가 얼마인지, 또한 어떤 업체가 주도해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아직도 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업체들은 철룡 미사일의 개발을 포기하고 대신 외국 미사일을 기술 도입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철룡 미사일의 미래는 올해 안에 결정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지난 2016년 국내 개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지금은 ADD가 LIG 넥스원과 함께 탐색 개발하고 있습니다.
탐색 개발은 장거리 비행체와 위성통신, 영상처리 기술과 강화, 콘크리트 관통탄두 등의 핵심 기술 확보 여부에 주목했고 올해 마무리됩니다. 장거리 공대지의 핵심 기술을 온전히 보유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본격적인 개발인 체계 개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과 ADD 및 업계에서 들리는 말로는 탐색 개발 결과가 썩 좋지 못합니다. 방사청은 탐색 개발의 성패와 관계없이 개발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ADD를 빼고 업체 주관으로 개발토록 하겠다는 것인데 하나가 유력한 사업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탐색 개발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ADD와 LIGNX1이 가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노하우가 모두 사장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사청이 ADD의 업체 주관 개발 참여를 요청했지만 ADD 측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은 업체가 주관하는데 책임은 ADD가 떠맡는 부조리한 구조를 ADD로서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가 업체 주관 개발을 하게 되면 터키의 로켓산사의 솜 공대지 미사일의 기술을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사거리가 250km인 중거리 미사일이지만 지금 우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독일제 타우러스 350K 장거리 공대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는 ADD의 도움 없이 홀로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 가망 인증 및 테스트 등을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공대지 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유럽도 20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 고난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앞으로 7년 후인 2028년까지 하나에 맡겨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끝내고 2029년부터 KF-21 블록2에 장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 당국이 수립한 원래 계획표가 블록2 장착이어서 그런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개발 기간이 미국과 유럽 사례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의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대표이사가 깜짝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차세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350K2를 한국에서 개발 및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께 일할 정부기관과 방위산업체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 350K보다 크기는 작지만 사거리는 600km 이상으로 늘어난 차세대 개량형 350K2를 한국과 독일이 공동 개발하자는 공식 제안입니다. 드레브스타드 대표는 한국 내 파트너가 정해지고 한국군에서 소요가 결정되면 공동 연구 개발 및 생산에 3년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50K를 토대로 350K2를 개발하는 것이어서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350K2는 작아서 국산 경공격기 FA-50에도 장착할 수 있어서 수출 경쟁력이 치솟게 됩니다. KF-21과 FA-50을 함께 살리는 일거양득입니다. 3년이면 바로 쓸 수 있는 6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독일의 타우러스 350K2와 내년쯤 탐색 개발이 시작되고 250km의 사거리를 가진 터키의 솜 미사일을 비교하면 관통 파괴력과 항제 및 안정성도 타우러스가 우수합니다. 개발비와 양산비를 따지면 KF-21용 미사일 가격도 타우러스 350K2가 하나의 솜보다 2배 이상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타우러스 350K는 현재 우리 공군 주력기인 F-15K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초핵심 표적 정보가 데이터 링크로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KF-21에 타우러스 350K든 350K2든 무엇이든 장착하면 핵심 표적 데이터 링크를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솜을 장착하면 대단한 난제를 만나게 됩니다. 표적 관리 데이터 링크를 이중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봐도 한국 공군에게는 솜 미사일보다는 타우러스가 어울리지만 선택은 반대로 가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물론 터키의 솜 공대지 미사일도 검증된 미사일입니다. 터키군은 아프린 일대에서 시리아의 쿠르드족 자치 정권인 로자바의 세력을 축출함으로써 터키 동남부 지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올리브 가지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당시 터키 공군은 항공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16 전투기와 F-42 전투기, 그리고 T-129 공격 헬기 등을 CAS 임무와 대화력전 및 각종 차단 작전 등에 투입하였으며 솜 미사일 역시 올리브 가지 작전 당시 차단 임무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솜 미사일은 관통탄두가 도입되어 견고한 지하 구조물 공격에 적합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KF-21에 장착되는 공대지 미사일 개발 주관 업체가 올해 안으로 결정될 예정이어서 과연 KF-21에 터키의 기술이 들어간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